삽이 콘크리트에 부딪혔습니다. 한 겹 깨고 나니 또 콘크리트가 나왔습니다. 두 겹이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작은 삽으로 바꿨습니다. 2시간을 더 팠더니 엉덩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발이 나왔습니다. 발가 벗겨진 채 웅크린 자세였고 온몸에 피멍이 가득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20살로 확인됐습니다. 이 장면으로부터 48시간 전 사건은 납치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2019년 9월 15일 오전 군산의 한 마을에서 여성 한 명이 끌려갔습니다. 납치를 당한 여성은 31살의 지적장애 2급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집문을 박차고 들어와 욕을 퍼부으며 끌어냈고 밖에서 기다리던 어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이 여성의 뺨을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맞으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면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목격자가 피해자 엄마에게 알렸고 군산경찰서 강력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엄마의 진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말이 어눌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딸이 누군가 물에 빠뜨려 죽는 걸 목격했다면서 그걸 입막음하려고 데려간 것 같다는 말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납치 현장 근처 고물상 CCTV를 봤더니 남자가 끌어냈고 여자가 뺨을 쳤고 차를 태웠습니다. 차량 번호를 추적했더니 전북 익산에 사는 한 남자의 명의로 나왔습니다. 그 남자에게 연락했더니 자기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친구라는 남자를 추적했더니 납치된 피해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28살 무직인이 남성이 주범. 경찰이 붙자 밥을 사주려고 데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범에게는 여자 공범이 있었습니다. 납치 피해자를 꼬드겨서 익산의 한 빌라로 데려왔고 카드, 통장, 핸드폰을 전부 빼앗았습니다. 잔예수당 300만 원도 갈취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렸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맞아도 왜 때리냐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게 됐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람 죽이는 걸 봤다는 건 어떤 말인가요? 경찰이 묻자 납치됐던 피해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 가둬놓고 2달 가까이 때렸고 고무호스로 물을 뿌려서 죽였어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죽은 피해자는 대구에서 가출한 뒤 SNS를 통해 주범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납치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입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익산으로 왔고 주범이 대구 터미널까지 직접 데리러 왔습니다. 막상 데려와 보니 신용불량자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다는 이유로 그날부터 세탁실로 쓰던 베란다에 가뒀습니다. 밥은 일주일에 한 번 줬는데 종이컵 하나에 채워줬습니다. 범인들은 베란다로 들어가서 수시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발로 차고 고데기를 달고 허벅지를 지치고 미용가위로 귀끝을 찢고 헤어스프레이를 뿌린 뒤 머리에 불을 붙이고 칼로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기분 나쁠 때마다 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2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배변조차 가리지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걸 본 주범은 고무호스를 들고 베란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을 온몸에 쏟아 부었고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옆에 있던 공범에게 머리를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머리를 고정한 상태로 코에 물을 계속해서 밀어 넣었습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 계속해서 물을 밀어 넣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자 행주를 입에 물리고 테이프로 감아버렸고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범인들은 경남 거창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땅을 팠습니다. 시신을 묻었고 다음날 비가 오자 시멘트를 사다 부었습니다. 이틀 뒤 한 번 더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익산의 빌라에서 경찰은 고데기, 미용가위, 칼을 압수했습니다. 숨진 피해자가 서명한 합의서도 나왔습니다. 본인이 당한 폭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범인들이 30만 원을 쥐어주고 강제로 받아낸 것입니다. 범인들은 피해자한테 미안한 감정이 든다면서
풀어주려고 했지만 신고할까봐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은 징역 30년을 청구받고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